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주식 강의실의 핑크캣입니다. 오늘 강의는 스토캐스틱 2강으로 스토캐스틱 슬로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 차트를 화면 아래쪽에 띄워놨는데요.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은 스토캐스틱 패스트 수식이고요. 두 번째 줄이 슬로우의 수식입니다. 패스트의 수식, 여기가 나눗셈이죠. 분자 쪽이 그대로 슬로우 쪽에도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점은 패스트에 분자값을 누적 합산하라는 함수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얼마 기간 동안, 뒤에만큼 페리오드 2라는 기간 동안 누적 합산을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 나왔던 이 수식에 대한 내용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좀 확장하였습니다. 스토캐스틱 패스트는 고가선과 저가선 사이에 있는 폭, 이 폭을 대비하여 각각의 캔들이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저가선에서부터의 거리를 계산해주는 보조지표라고 했습니다. 이에 비하여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요 각각의 값이 아닌 누적 합산한 값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요 뒤에 기간값을 보면 20하고 5입니다. 20은 페리오드 1이고요. 5는 페리오드 2인데요. 이 20개의 캔들 안에서, 여기를 시작점이라고 보고요. 20개의 캔들 안에서 변화를 가장 낮은 저가죠. 가장 낮은 저가 요선입니다. 요선. 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요 기간만큼 페리오드 2, 그러니까 즉 5죠. 여기서 처음부터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죠. 요 5개의 값을 누적 합산하는 겁니다. 여기 저가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저가선으로 요 값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해서 5개를 누적 합산하여 줍니다. 스토캐스틱 패스트에서의 한 개씩 따지면 너무 급하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현상이 있으므로 5개를 누적해서 5개의 변화율을 누적해서 계산해주면 조금 더 부드러운 선이 나오게 됩니다. 페리오드 2의 기간값을 10으로 늘리면 조금 더 완연하게 부드러워지는 선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무슨 뜻이었죠? 아까는 여기 5개까지만 비율을 누적 합산해서 변화를 보여주었는데, 이번에는 하나, 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네요. 여기 이만큼의 과거값을 모두 다 가져와서 그 비율을 다 누적 합산해서 이 전체 폭과 어떤 변화를 갖고 있느냐를 따져주기 때문에 뒤에 기간값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렇게 더 부드러운 선을 그려줍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후행성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크로스가 여기서 나지만 여기서 늦게 나죠. 고점도 이렇게 지나서야 표현되고요. 후행성은 생기지만 조금 더 완연하게 주가의 흔들림에 상관없이 완연한 선을 그려줍니다. 따라서 이 기간값을 잡아줄 때는 기본으로 오늘 여기고요. 오늘부터 과거로 몇 개까지를 관찰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서 앞자리 20자리에 기간값을 넣어줍니다. 나는 빠르게 그냥 20개까지만 보겠다. 여기서 여기까지. 또 어떤 사람은 40개도 보겠다. 또 어떤 사람은 또 60개까지 보겠다. 아니면 또 뒤에 120개까지의 고점과 저점이 어디 생기는지 알아보겠다 라는 기간값을 먼저 정해주면 됩니다. 지난 기간 동안에 고가선과 저가선을 찾은 다음에는 내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캔들을 몇 개까지의 비율을 보겠느냐, 그것을 뒤쪽에 10자리에 써주게 됩니다. 5개만 보겠으면 5라고 써주고요. 10개까지 보겠으면 10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화면 아래쪽으로 60의 5짜리 슬로우를 하나 더 올려봤는데요. 세 가지를 보면 20과 5, 20과 10, 60과 5 완전히 다른 형태의 차트가 그려지죠. 대부분의 기간값을 사용하는 보조지표들이 다 그러하듯이 스토캐스틱 슬로우의 기간값도 잘 정해 주셔야 합니다. 자신의 매매 스타일과 맞도록 잘 지켜주셔야겠죠. 여기서 이렇게 짧게 여기서 짧게 내려가고 짧게 올라가는 매매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긴 60의 5짜리를 보실 필요는 없죠. 이렇다면 이 정도 보시려면 차라리 지금 20의 5보다도 더 짧게 잡으셔도 됩니다. 10의 5 정도로 잡으셔도 됩니다. 10의 5짜리도 하나 더 올렸는데요. 10의 5짜리를 보면 내리고 올라가는 것이 잘 보입니다. 내리고 올라가고 내리고 올라가고 내리고 올라가고 20에 비해서 이 과열에 진입하는 시간도 훨씬 빠르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빠르게 판단하실 분들은 이 기간값을 앞에 기간값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분자 쪽에 이렇게 비율을 요만큼 비율 각각 캔들의 비율을 요만큼 합산해서 누적 합산해서 그 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랬죠. 분모 쪽도 마찬가지로 누적시킵니다. 여기서부터 어딥니까? 여기까지는 패스트의 분모와 값이 똑같습니다. 같은 분모를 갖고 있지만 그 중에 페리오드 2만큼을 다시 얘도 분모 쪽도 누적 합산해 줍니다. 패스트와 슬로우의 차이점은 이것이죠. 각각 한 개씩만 보려면 패스트를 사용하고 과거 5개면 5개, 10개면 10개까지의 누적된 비율을 비교하려면 슬로우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 뒤에 누적시키는 양이 있죠. 5개였는데요. 5개를 1로 고치면 바로 그냥 스토캐스틱 패스트가 되는 겁니다. 스토캐스틱 패스트와 슬로우를 같이 올려봤습니다. 슬로우와 패스트의 차이점은 이런 곳에서 나타나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볼게요. 올려보면 얘는 기준선에 닿았기 때문에 스토캐스틱 패스트에서는 바로 과열권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슬로우에 있어서는 과거 5개까지의 비율을 모두 누적해서 비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아직 과열권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상승 중이라고만 표시됩니다. 따라서 빠른 변화를 보고 싶다 그러면 요 뒤에 5의 기간값을 줄여주시고요. 작은 등락은 무시하겠다 그러면 조금 큰 숫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때 작은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1을 여기다 1을 집어넣게 되면 바로 그것은 스토캐스틱 패스트가 되어버립니다. 둘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셨죠? 보조지표들의 정의를 잘 이해하는 것이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첫걸음입니다. 스토캐스틱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일정한 구간 20개라고 되어 있죠. 일정한 구간 안에서 고점선과 저점선을 기준으로 각각의 캔들이 저점선 기준 대비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측정값은 고가선과 저가선 사이의 전체 폭 대비 기준으로 현재 캔들들이 저가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퍼센트로 표시합니다. 이때 고가선과 저가선의 폭이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20%라고 하지만 그 값을 서로 상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스토캐스틱 패스트는 한 개의 캔들을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고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현재 봉을 기준으로 과거 5개면 5개, 10개면 10개까지의 봉들의 비율을 모두 누적 합산하여 진행 과정의 변화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캔들 한 개의 움직임이 중요한 매매를 할 때에는 패스트를 사용하는 쪽이 유리하고 과거 진행된 방향성을 본다거나 또는 몇 개의 캔들을 움직임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매매를 할 때에는 슬로우가 더 유리합니다. 이런 원리를 갖고 있는 스토캐스틱을 사용할 때 스토캐스틱 슬로우의 기간값을 조정함으로 스토캐스틱 패스트를 만들 수 있다 하였으니 스토캐스틱 패스트를 지우고 스토캐스틱 패스트가 필요할 때는 기간값을 1로 수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주가의 변화에 따라 스토캐스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과거 차트를 이용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침체 구간에 들어간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지금 현재 봉부터 20개 전까지 봉, 20개의 봉, 이 기간값 20, 이것의 기준선이 중요하죠. 이 기준선에 이렇게 침체에 들어갔다는 것은 저가선에 바짝 접근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20개 구간 안에서의 만큼은 이 스토캐스틱의 방향성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일치합니다. 조금 늦을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5라는 기간값, 즉 5개의 변화율을 같이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5개의 변화율만큼 n분의 1씩 살짝 늦은 신호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여기가 한 20개, 여기를 기점으로 봤을 때 여기서 한 20개가 되겠죠. 한 20개 되는데요. 스토캐스틱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할 때는 기준선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같이 또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는 주가가 횡보하거나 수렴하는 동안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지점은 무슨 지점이 되느냐? 수렴을 이탈하는 거나 박스를 이탈하는 지점이 됩니다. 즉 상승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상승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시작되죠. 이와 같이 스토캐스틱의 방향성은 주가의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고가 쪽으로 가볼 텐데요. 고가 쪽에서는 고가선에 근접해 있는 동안 계속 고가선을 유지합니다. 80 이상이죠. 80 이상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가는 이 지점의 의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 동안 고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만 고가를 유지할 시간이 되었구나 라는 지점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신호를 보고 여기를 매도로 잡는 기법들이 있지만 그렇게보다는 고가가 끝나는 지점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실전 매매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이 됩니다. 앞에서와 같이 이렇게 이탈했지만 다시 올라와서 고가놀이라 그러죠. 고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이런 현상들, 계속 이런 현상들을 고가놀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가놀이를 여기서도 연장시킬 가능성이 있고, 조금 내려왔지만, 여기서는 조금 내려왔지만 50선 이상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진폭, 고가와 저가의 진폭의 절반을 해치지 않는 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추가로 또 한 번 상승 과열을 보여줍니다. 이후에도 50선을 깨지 않고 다시 반등해서 다시 한번 과열에 들어가서 고가놀이를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달라지죠. 이 지점은 저가선에 바짝 붙었는데요. 여기 잠깐만, 요 다섯 개의 변화가 50%를 넘어서는 하락이 만들어지는 구간입니다. 즉 이 말은 전체 고가선과 저가선의 진폭이 얼마였던 상관없이 50%, 그러니까 이 폭의 50%를 해치지 않는 조건이라면 이러한 상승 연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해보자면 50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상승 세력이 강하고 아래쪽은 하락 세력이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50선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왔던 가격이 침체에 빠지지 않고 다시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이 반등하는 힘이 좋아서 다시 50선을 크로스업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업해서 올라가서 다시 과열에 들어갔을 때는 이전 상승, 여기까지가 이전 상승이죠. 여기까지가 이전 상승과 달리 또 다른 새로운 상승을 의미하게 됩니다. 상승 시작점에서부터 여기까지 1차 상승, 여기서부터 2차 상승으로 봐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간이 발생됐을 때에는 상승의 끝과 재시작, 이렇게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 다시 재상승이 시작됐는데요. 스토캐스틱의 중요한 규칙이 하나 나오죠. 복습입니다. 이렇게 과열 구간의 백선 부근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때에는 스토캐스틱은 주가의 움직임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특성이죠. 이 주가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스토캐스틱 단독으로는 안되고 이동평균선 등의 다른 기타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이 상승을 추적해 나가야 합니다. 스토캐스틱을 분석할 때 입문자들이 간혹 오해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죠. 스토캐스틱은 대표적인 모멘텀 지표로서 50선 이상은 강세가 있고 50선 이하는 약세가 있다. 더구나 80% 이상은 더욱 강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어떠한 세력의 힘을 측정하는 지표이지 가격을 추적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스토캐스틱을 읽을 때 50 이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강세 구간에 들어왔구나, 여기서부터 강세 구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하고, 80을 넘을 때에는 이제 이전 고가들이 최고점 부근에서 계속 머물고 있구나, 이렇게 읽어줘야 됩니다. 최고점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선을 더 이상 고점을 못 움직이고 고점 부근에서 횡보할 때에도 이런 과열 현상을 보여주므로 이러한 횡보냐 실제 상승이냐를 관계를 따져볼 때에는 다른 보조지표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트를 우측으로 살짝 밀겠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강세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요. 강세 구간에 진입한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죠. 80% 이상의 지역에 이렇게 연속으로 고가놀이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가놀이가 시작되고 나서는 얼마만큼의 주가 변화가 일어나는지 측정할 수 없다 그랬죠. 고가선에 닿으면 그냥 100에 멈춰 있기 때문에 100선 근처에 멈춰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의 변화를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요선 50선 이하로 추락하는 모습이 보일 때에는 요것은 이 전체 강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수 강도가 더 강한 거죠. 매수 강도가 더 강한 구간이 끝나가고 있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스토캐스틱은 대표적인 모멘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주가를 추적하고 매매 포인트를 잡는다던가 이러한 방식은 입문자에게는 추천할 수 없는 방식들입니다. 스토캐스틱으로 매매 포인트 80을 다운크로스 하는 이런 지점이 매도 시점이다 이렇게들 설명하고 있지만 이건 잠시 잊어 주셔도 되고요. 스토캐스틱 단독 말고 또 다른 하나의 보조지표를 밑에 올려서 주가를 추적할 수 있는 보조지표죠. 주가를 추적할 수 있는 보조지표 하나 올려서 둘 간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본다면 그때서는 이러한 지점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 올라왔던 상승이 이쯤 어디에서 1차 마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속으로 고가놀이를 하고 있구나. 또 빠지네. 그리고 또 올라가네. 고가놀이지만 여기 어디서 또 빠질 수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 더 추가로 내려가서 완전히 이번 상승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모멘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우측으로 더 많이 이동하여 보겠습니다. 이쯤까지요. 이 구간에서는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개념으로 한번 보죠. 고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강세가 시작됐죠. 고가에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50선 위에서 반등해 줍니다. 그러면 이 반등이 의미하는 건 뭐라 그랬죠? 고가놀이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전히 강세 구간에 머물면서 반등해 준 거니까. 여기와는 좀 다르죠. 여기는 그냥 빠져내려갔다가 침체해서 올라왔으니까 50선 위에서 반등을 해주면 아직은 강세의 힘이 남아있는데 80선 이상으로 과열 현상을 보여준다. 이거는 고가놀이 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힘을 측정하라 그랬죠. 이렇게 힘을 측정해 보는 것이죠. 그럼 요쯤 어디서 다시 한번 끝났고 여기에서 반등을 시도하지만 시그널선에 부딪혀 다시 하락을 하고서 50선을 깹니다. 여기 어디서 이제 이 상승은 다 끝났구나. 이 상승은 다 끝났구나. 이미 여기서부터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습니다. 여기 내려오는 폭보다 여기 내려오는 폭이 더 깊습니다. 이 폭을 깊다고 느끼는 것은 여기 이 고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점이 이거를 상방으로 치지 못하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1번 하락, 2번 하락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깊다고 느끼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 하락을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올라서다가 여기서 하락이 이렇게 시작되면 이건 깊은 거죠. 다음 고점선과 저점선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경우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은 주가의 상승과 일치합니다. 기준선 폭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음 과열권에 다시 한번 진입했고요. 과열이 끝나는 이 지점은 뭔가 1차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상승했던 것을 정리하던 이런 시점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 하락인데요. 다음의 하락은 요것은 패스트로 보면 여기 바닥에 저점선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바닥권에 들어와야 되는데 슬로우에서는 이 다섯 개의 각을 5개의 변화율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이 각에서 이 각으로 뚝 떨어졌죠. 그래서 이걸 다 미처 표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아까 정리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급락으로 인해서 잡은 수익을 다 놓치게 됩니다. 패스트와 달리 슬로우에서는 이렇게 주가 추적하기가 어려우니까 주의하시고요. 다음 진행에서는 이렇게 등락을 시도합니다. 주가의 변화를 보면 여기서 많은 상승폭을 갖고 있고 뒤에 것은 많은 상승폭을 갖고 있습니다. 비슷하죠, 두 개의 상승폭이. 그런데 스토캐스틱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표시하여 줍니다.
요 앞전 구간, 요 앞전 상승 구간은 기준선이 위와 아래 기준선이 이렇게 멀고 여기가 한 절반쯤 되겠네요. 그래서 이만큼 올라온 것이 됩니다. 바닥에서부터 50%가 안 되는 요 정도에서 다시 꺾어져 내려가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두 번째 거는 기준선이 쭉 내려와 버렸어요. 따라서 이것은 저점 기준선을 비유해서 여기서 요만큼까지는 상단 기준선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 요만큼은 이 기준선에 의해서 맞아 추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으로 주가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차트를 우측으로 조금 더 밀어 보겠습니다. 맨 끝이네요. 자, 이번에는 여기 비슷한 수평 기준선을 갖고 있는 구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를 일정한 구간으로 잘라서 본다면 횡보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횡보 구간이 나오는 경우에 스토캐스틱의 움직임은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 본선이 자주 가볍게 흔들립니다. 자주 가볍게 흔들리고 여기서도 흔들리죠. 뒤에 여기서도 흔들리네요. 여기도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도 횡보에 가깝죠. 여기서 여기까지 어느 정도 횡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고점을 넘지 못하는 선들이 고저점을, 그러니까 과열과 침체 쪽을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 흔드는 경향이 보입니다. 여기도 흔들리죠. 잠시 나왔었고요. 이와 같이 여기 과열권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분명하게 침체나 과열이 나오지 않는 이런 구간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횡보를 의심해야 됩니다. 차트를 좁혀놓고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표시되지 않는 이런 부분, 여기서 여기 정도, 이 정도 부분, 또 여기서부터 이 정도 부분, 여기서 이 정도 부분, 또 여기서 이 정도 부분. 요거는 스토캐스틱 움직임의 특징입니다. 과열과 침체 현상이 분명하지 않고 본선이 흔들리는, 이러한 본선이 흔들리는 경우에 횡보일 가능성이 높다. 스토캐스틱의 특징상 새로운 고점이나 새로운 저점을 찍지 못하면 기준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준선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안 움직이는 기준선 안에서 주가가 등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스토캐스틱은 강세 구간이냐 약세 구간이냐를 따지는 모멘텀 지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 있어서는 이러한 구간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잠시 스토캐스틱으로 분석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보조지표들이 비슷합니다만은 이 보조지표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용법 그리고 장단점을 익혀놓은 다음 단점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 단점이 나오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고 장점이 연속으로 나오는 이런 경우에는 장점을 잘 살려서 분석을 시도해 봐야 합니다. 보조지표 한 개, 두 개만 갖고 만능인 것처럼 사용하면 이 가격은 예상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죠. 이 예측할 수 없는 가격을 쫓아가는데 무리한 분석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스토캐스틱의 구성과 기본 원리 그리고 주가에 따라서 이 주가에 따른 스토캐스틱이 어떻게 그려져 가고 있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스토캐스틱은 민감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는 지표라서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자신만의 어떤 규정할 수 있는 분석법을 익히지 못하였다 그러면 스토캐스틱은 이런 강도 위주로 강세 약세 이런 강도 위주로 보시고 입문자 즉 이런 자기만의 규칙성을 갖고 있지 못하는 입문자라면 더 이상의 특별한 분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후에 스토캐스틱 분석법에 가서 주가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분석편에 가서 강의를 보시고 그때 자신이 있으시면 매매 포인트도 잡아보시고 또 어떤 내가 진입하고 청산하고 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더 내가 분할 청산하고 분할 매집할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모두 알아본 후에 그 다음에 매매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토캐스틱 슬로우 구성과 원리편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